네, 안녕하세요. 정대입니다. 저는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2기 시대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통상 정책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에 하려면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런 주의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가주의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의 국제 통상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무역 수지를 개선을 하고 자국 제조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심으로 통상 정책으로 중심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세 정책입니다. 어떠한 관세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10에서 20%의 관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산 관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은 상대국에 대해서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대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은 미국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대상국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해서는 60%, 그리고 인접국이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표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이라든지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굉장히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또 대비를 굉장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농업 부분은 무역 수지를 우리가 미국에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이런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119대 미 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은 레드 웨이브를 달성했습니다. 레드 웨이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미 상원과 하원이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선을 봤을 때 대중 강경파 그리고 관세론자들을 중심으로 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USTR 미국의 통상 정책이 굉장히 중심인데요. 제이슨 그레이머가 인선이 되었고요. 농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굉장히 이런 인선들을 봤을 때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 시대와 2기 시대는 지금 거시적인 환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굉장히 고물가 시대이고요. 고금리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보편 관세를 모두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편 관세를 대대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어떤 통상 정책의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EU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부터 이미 양국 간의 협상들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관측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편 관세 부과에 따라서 우리 농식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 시장에서 미국산 대비 우리 농식품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경쟁국들과 동일하게 보편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수입 상품 간에는 가격 경쟁력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편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미국 내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저하될 경우에는 우리 농식품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비과세 장벽이 강화될 경우에는 수출 통관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수출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아까 전에 그래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 수출도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악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농식품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 농산물이 미국 수출이 중단될 경우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중국 내 농식품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가격 경쟁력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세계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 감소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양국의 농산물 교역이 감소되는데 그 물량이 다른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농산물 수출이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저가의 농산물들이 세계 시장에 풀릴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우리 농식품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식품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양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들로 특히 많은 국가들로 그 농산물들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 대상국입니다. 그런 농산물들이 우리나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거시적 요인으로 해서 농식품 생산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미중 분쟁은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 수요가 이미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해상 운임이 이미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라든지 가스 부분,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농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농식품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말씀하십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미 원자재라든지 수출 부분에서도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다 상쇄하기 때문에 수출에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없을 부분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농업 분야는 늘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대미 수출에 대해서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수출 다변화를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더 다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최근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이유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수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비과세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장벽을 넘지 못하면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수출 영토를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최근 환율이라든지 물류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R&D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한 가격이라든지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품질의 균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장이라든지 물류 기술들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현지 맞춤형 상품들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K컬처, K푸드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수 시장에서부터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보면은 쿠킹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쿠킹 클래스를 체험을 하고 현지로 돌아갔을 때 그 상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그 한식 쿠킹 클래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결국 우리 한식들을 수입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현지로 돌아가셔서 홍보 대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들을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한식 세계화를 통한 K푸드의 대중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식 조리법을 대중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물품을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셰프라든지 한식 이해도가 높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레시피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현지에 있는 한식 조리 대회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증 체계들도 만들 필요도 있겠습니다. K푸드가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해외에 K푸드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만드는 레스토랑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만드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고 국적불명의 K푸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K푸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적불명의 K푸드를 맛보고 K푸드와 멀어지는 외국인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식 관련 전문 인력들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르꼬르동 블루라든지 미국의 CIA, 일본의 츠치 전문학교, 이탈리아의 알마 요리학교 등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양성해서 레스토랑을 차리고 있고 그분들이 현지에 있는 식재료들을 수입하는 그런 루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체계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위기 요인들을 좀 많이 말씀드려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았고 수출이 계속 확대를 더 많이 해왔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보다 농식품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농식품부도 많이 준비를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 또 올해도 농식품 수출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이 많이 증가되어서 우리 농업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